지금부터 라오스 북부 루앙남타 한 달 살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루앙남타는 한 달을 관광지 소비로 채우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곳은 평일의 시장, 카페, 산책으로 생활 리듬을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은 트레킹이나 생태 투어를 넣어서 몸과 머리를 정리하는 도시입니다. 하이라이트는 화려한 야경이 아니라 숲, 계곡, 논길, 마을길이 주는 북부의 진짜 일상입니다. 그래서 콘텐츠도 예쁜 스폰 모으기가 아니라 사람, 자연, 생활을 담는 방식으로 차별화가 아주 쉬워집니다. 쉽게 말해 루앙남타에서 한 달살이는 매일 새로움이 아니라 매주 한 번 리셋으로 완성됩니다. 루앙남타는 라오스 북서부에 있는 북부 거점 성격의 도시로 트레킹, 카약, 캠핑 같은 자연 활동이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남아보호구역 일대가 생태관광의 중심처럼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서 도시 자체가 크지 않아도 자연체험을 생활 루틴으로 만들기 좋은 구조입니다. 교통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루앙남타는 도시 자체는 작아도 국경, 철도, 도로가 붙어 있어서 북부 한 달 살기 베이스 캠프로 쓰기 좋습니다. 먼저 항공은 루앙남타 공항이 소형 공항이라 노선이 많지 않을 수 있고 시기별로 운항 여부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항공이 있으면 편하게, 없으면 육로와 철도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계획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다음으로 철도입니다. 루앙남타주의 보텐 지역은 라오스와 중국을 잇는 철도 국경 구간으로 안내되는 곳이고 실제로 기차를 이용해 국경을 넘는 방식도 여행자들 사이에 공유됩니다. 그리고 육로는 중국 국경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 축이 루앙남타로 이어지며 물류와 교류의 중요한 통로로 언급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조합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루앙남타는 외딴 시골이 아니라 북부 접경권의 흐름 속에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와의 교류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루앙남타는 중국, 미얀마, 태국 북부권과 이어지는 지리적 특성이 강합니다. 중국 쪽으로는 보텐과 모한 국경이 북부 관문처럼 언급되고 이 축을 통해 사람과 물건이 오가며 도시 분위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루앙남타주의 일부 산악지역은 미얀마와 태국 쪽과 인접한 성격을 가지며 여러 소수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으로도 소개됩니다. 또 무앙신 같은 북부 지역은 중국 국경과 가까운 편으로 이야기되면서 국경 인접 지역 특유의 역사와 교류가 언급되곤 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루앙남타 한 달 살기는 한 도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북부 접경권의 생활 리듬을 체험하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다만 초보자라면 국경 이동이나 철도 이동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마세요. 운영시간, 서류, 대기, 현지 상황 변수로 하루가 쉽게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일을 한두 번은 반드시 확보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한국인 커뮤니티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하겠습니다. 루앙남타는 수도처럼 큰 한인타운이 형성된 도시는 아닙니다. 그 대신 트레킹과 생태 투어 목적의 장기 체류자, 그리고 북부 이동 거점 수요가 있어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모이는 패턴이 생깁니다. 다만 안전과 현실성을 위해 어느 골목, 어느 건물 같은 주소 단위로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한국인이 모이기 쉬운 형태만 딱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시장과 시내 중심 생활권입니다. 장보기, 환전, 식당 동선이 겹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얼굴을 자주 보게 됩니다. 둘째, 투어 사무소와 숙소가 밀집한 구역입니다. 트래킹 정보를 얻고 일정과 비용을 맞추는 과정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셋째, 장기 숙박이 가능한 숙소군입니다. 무선 인터넷, 세탁, 방충, 청결 같은 조건이 안정적인 숙소로 자연스럽게 몰리게 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루앙남타의 커뮤니티는 한인타운 형태가 아니라 생활 동선 기반으로 생깁니다. 다음으로 소수민족들의 집단 거주지와 삶의 모습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루앙남타의 소수민족 체험은 전시용 민속촌 느낌보다 숲과 농경지 주변의 마을 공동체가 기본 구조입니다. 흔히 소개되는 공동체 유형으로는 아카, 야오, 크무,
몽, 타이 계열 등 여러 집단이 언급됩니다. 중요한 건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마을 단위 공동체라는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마을들은 대개 숲길과 논길, 계곡길을 따라 이어지고 생활은 가족 단위이면서도 공동체 규범이 강합니다. 삶의 리듬을 아주 현실적으로 요약해 볼게요. 아침에는 시장에서 채소, 산나물, 과일 같은 먹을거리를 사고 간단한 국수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밭일이나 산림 주변 노동이 이어지고 손작업으로 직조나 수공예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들은 통학을 하고 마을의 생활은 생각보다 일찍 움직이고 일찍 정리됩니다. 저녁에는 해가 빨리 지면 마을은 조용해지고 가족 중심의 시간이 됩니다. 이때 여행자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건 관광기술이 아니라 예의입니다. 사진이나 촬영은 반드시 허락을 받고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물하거나 사줄 때도 과잉으로 주면 관계가 왜곡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숲길과 농로는 사유지이거나 공동체 생활 공간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안내자 동행이 안전합니다. 한달살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콘텐츠 퀄리티도 올려줍니다. 허락을 받고 존중하며 기록하면 화면이 더 깊어지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줍니다. 이제 본론, 한 달 예산을 아주 상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루앙남타 한 달 예산은 1인 기준으로 대략 90만원에서 170만원 사이를 추천합니다. 국제 이동비는 제외하고 도시 안에서 생활을 굴리는 비용만 잡는 기준입니다. 루앙남타는 관광 프리미엄이 큰 도시가 아니라 기본 생활비를 통제하기 쉬운 편입니다. 대신 변동비는 트레킹, 이동, 가이드 비용에서 올라갑니다. 즉, 돈이 새는 구멍은 카페보다 투어 빈도에서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 달살이 예산은 반드시 3단으로 쪼개야 정확합니다. 먼저 최소형 예산은 90만원에서 110만원입니다. 월세는 기본 원룸이나 스튜디오급 기준으로 대략 30만원에서 45만원을 잡습니다. 공과금은 전기와 물을 포함해 대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잡고 에어컨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유심과 데이터는 대략 2만원에서 5만원, 식비는 로컬 위주로 잡아 28만원에서 35만원, 교통은 도보 중심에 가끔 툭툭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5만원에서 10만원, 트레킹이나 생태 투어는 월 두세 번 최소로 넣는다고 치면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를 잡습니다. 이 최소형은 조용히 살기는 되지만 일주일에 한 번 트레킹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바로 표준형으로 올라갑니다. 다음은 표준형, 가장 추천하는 예산입니다. 115만원에서 145만원 정도로 잡습니다. 월세는 컨디션이 괜찮은 방 장기형 숙소로 40만원에서 60만원, 공과금과 인터넷 보안을 포함해 8만원에서 15만원, 유심과 데이터는 3만원에서 6만원, 식비는 로컬과 카페를 적당히 섞어 35만원에서 45만원, 교통은 근교 이동까지 포함해 8만원에서 15만원, 트레킹과 생태 투어는 주 1회 기준으로 15만원에서 25만원을 잡습니다. 이 표준형이 루앙남타의 정체성, 즉 주 1회 숲길 루틴을 현실적으로 굴리는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형은 150만원에서 170만원입니다. 월세는 넓은 방이나 상급 컨디션으로 55만원에서 75만원, 공과금은 에어컨을 적극적으로 쓰고 인터넷도 강화한다는 전제로 12만원에서 20만원, 식비는 카페와 외식 비중이 늘어 45만원에서 60만원, 교통은 이동 빈도가 늘어 12만원에서 20만원, 트레킹과 생태 투어는 주 1회에 더해 가끔 1박 코스를 넣는다고 보면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잡습니다. 이 쾌적형은 편안함과 콘텐츠 생산성이 동시에 올라가지만 체력 관리와 일정 관리가 핵심이 됩니다. 이제 루앙남타의 핵심 생활 설계를 초보자용 공식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평일은 생활 안정형으로 갑니다. 아침에는 시장에서 과일이나 간단 식사를 하고 낮에는 카페에서 작업하거나 독서하고 시내를 가볍게 걷습니다. 저녁에는 장보기를 하고 가벼운 산책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루틴이 쌓이면 한 달살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1회는 몸을 리셋하는 날로 고정합니다. 보호구역 숲길을 걷거나 마을 체험을 포함하거나 가벼운 물놀이나 폭포를 끼우는 방식으로 하나만 고정합니다. 욕심내서 2개, 3개를 한 번에 넣으면 초반에 신나고 중반부터 지치면서 루틴이 무너집니다. 루앙남타는 활동을 많이 하는 도시가 아니라 활동을 꾸준히 하는 도시로 접근해야 성공합니다. 한국인 포인트도 아주 명확합니다. 루앙남타는 관광지 과잉이 아니라 진짜 생활과 자연 중심이라서 영상이 사람, 숲, 길로 채워지며 다큐톤이 잘 나옵니다. 주 1회 트레킹만 고정해도 한 달 콘텐츠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시장에서 장보고, 카페에서 쉬고, 길을 걷고, 일주일에 한 번 숲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북부 소수민족 자연 테마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달살이에서 망하는 패턴 5가지와 해결책을 말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트레킹을 욕심내서 매주 과부하를 걸면 중반에 무조건 무너집니다. 해결책은 주 1회만 고정하고 나머지는 산책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둘째, 장비 없이 들어가서 비와 지늘게 무너지면 멘탈도 같이 무너집니다. 해결책은 우기에는 미끄럼 대비 신발, 우비, 방수팩을 기본으로 챙기는 겁니다. 셋째, 마을 촬영을 관광처럼 접근하면 관계가 깨지고 콘텐츠도 얕아집니다. 해결책은 허락하고 존중하고 기록하는 순서를 고정하는 겁니다. 넷째, 무선 인터넷과 전기 사정을 무시하고 숙소를 최저가로만 잡으면 한 달살이가 흔들립니다. 해결책은 숙소를 콘텐츠 생산 장비라고 생각하고 와이파이, 방충, 청결을 우선순위로 두는 겁니다. 다섯째, 국경과 철도 이동을 쉽게 보고 일정이 꼬이면 스트레스가 폭발합니다. 해결책은 여유일을 한두 번 확보하고 이동은 한 달살이 후반으로 미루는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루앙남타 한 달 살기는 가성비와 생활 안정성은 5점 만점에 4.6, 자연과 소수민족 테마 콘텐츠는 5점, 접근과 이동 확장성은 4.5, 편의성은 기대치에 따라 3.8 정도로 보면 되고 총점은 4.6입니다. 루앙남타는 한 달을 화려하게 채우는 도시가 아니라 조용하게 굴리면서 일주일에 한 번 자연으로 리셋하는 도시입니다. 북부 소수민족과 자연이라는 테마로 차별화가 쉬운 만큼 욕심만 줄이고 루틴만 지키면 한 달 살기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좋은 해외여행지 찾기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